오늘은 오늘은 브릭스 그래마 14단원을 오늘 영상을 좀 찍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 하반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영상을 미리 좀 찍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가정법에 관련해 가지고 일단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가정하는 거잖아요. 가정하는 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될 거라면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책의 그 가정법 과거와 조건의 if에 대해서 먼저 일단 설명을 합니다. 일단 요거를 생각하실 때 그 단순하게 어떤 문법 문제 스타일로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말과 관련된 거라고 일단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에 대한 어떤 뉘앙스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에 따라 이게 가정법 과거냐 조건의 if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차이점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정법 과거는 이제 뭐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안 일어났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조건의 부사절 if일 경우는 실제 상황이 그렇게 정말 일어난다면 나 그렇게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상은이가 남자친구가 없는데 나 남자친구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현재 없는 상태인데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상은이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이제 수진이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못 믿든 뭐 믿든 간에 생겼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야, 네 남자친구 생겼다며. 생겼으면 소개 좀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조금 이렇게 일어난 상황이냐 아니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약간 그 말의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문법 문제로 접근할 때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할 경우에 사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돌려 말하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수진이가 집에서 공부를 한 개도 안 해요. 한 개도 안 하는데 어머님이 보시고 대놓고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유, 우리 수진이가 참 인물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영어 발음도 좋은데 공부만 좀 하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좀 덜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막 따지고 할 수도 있고 성질 부리고 하긴 하겠지만 성질 부리면 안 돼요. 어쨌든 약간 좀 돌려서 기분 덜 나쁘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if절이나 주절 자리에 들어가는 모두 다 뭐를 쓰냐 하면은 과거 시제를 쓴다 하는데, 이게 동사 과거형이 그 단순하게 이제 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약간 좀 힘이 조금 빠진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바를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조동사 얘기할 때 can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could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둘 다 할 수 있다는데, 만약에 여기다 swim이란 말을 넣게 되면은 정말 자신 있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할 수 있기는 할 수 있다 하는데 약간 좀 약하게 좀 자신 없게 얘기하는 그런 차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도 그러면 좋을 텐데 라고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동사 과거형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했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저렇게 if가 들어가고 주어 동사에 과거형이 들어갈 상태라면 그러면 좋을 텐데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좀 풍긴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거니까 우리는 그 나라 사람들 말을 따라가야 되지, 그걸 자기 방식으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if 주어 동사 과거형 이래가지고 동사의 과거형하고요. 조동사도 지금 보시면은 would, could가 일단 나와요. 물론 would, could 말고도 이제 뭐 should라든지 뭐 might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조동사들의 뉘앙스는 조금씩은 달라요. 뭐뭐 할 것인데,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뭐뭐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식이 있긴 하지만은 크게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푸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약간 좀 힘이 조금 더 세냐 약하냐 그런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뒤에 넘어가서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얘는 항상 뭐가 존재하냐 하면은 직설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가정법을 내가 쌤이 아까 뭐라 그랬죠? 돌려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직설법은 뭐냐면은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수진이 어머니가 공부 좀 해라!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직설법이고요. 아유 공부 좀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정법이에요. 아시겠죠?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으로 잠깐 보면은 그럼 조건의 부사절은 그럼 뭐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을 말할 때 사용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일 해가 뜨면 나 집에 갈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내가 내일 해가 뜨면 좋을 텐데 그러면 현재사는 해가 안 뜹니까? 해는 늘 떠요. 구름 끼면 구름에 가려서 그렇지. 그죠? 그 다음에 뭐 425번 버스가 오면 나 집에 갈게 이렇게 얘기할 때 425번 버스 맨날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일을 말할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if 전에는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쓴다. 다른 말로 뭐냐면 if 자리에는 위를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 그 if절 내용이 뭔가 주어가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이때도 위를 쓰기는 쓰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문맥을 잘 파악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if 뒤 이제 그 주절 뒤에는 현재 시제나 미래 시제를 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갈 것이다도 되지만은 간다도 되는 거죠. 해 뜨면 나 집에 간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쓰인다라고 보면 되고 if 자리에 주어 다음에 위를 쓰는 경우 정말 100% 쓸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if가 요 뜻이 아닐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위를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if 자리 위를 안 쓴다 하는 게 시험 문제 포인트였지만 얘 같은 경우는 3학년 되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스타일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얘네 둘의 짝을 이제 잘 맞추는 문제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콤마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자리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뭐 she would get a present 그녀가 선물을 받을 수 있을 텐데 if she were there 만약 그녀가 거기 있다면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그런 식의 내용으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 서술형 문제 즉 중학교 스타일의 서술형 문제에서는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직설법에 대해서 이제 뭐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바꿨을 때 알맞은가 알맞지 않은 거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가 되므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포인트니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할 경우에 사용하는 건데 그때 그랬다면 그랬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때 그랬다면 그랬을 텐데 근데 그때 안 그랬어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뭐예요? 하면 할 텐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했다면 했을 텐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정법 과거 문장인지 조건 문장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데요. 지금 두 예문을 보시면 If I had a boyfriend, I would be happy. 내가 남자친구가 있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현재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B번은 If you have a boyfriend, introduce him to me. 야, 네 남자친구 생겼다며. 생겼으면 나한테 좀 소개시켜줘.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내 말 차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아까 이제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조동사 would, could, should, might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체적으로는 would, could, might가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어떤 선생님은 이거를 우쿠슈마 해가지고 뭐 후쿠시마 뭐 이런 식으로 외워라 하긴 하는데 그건 뭐 웃기려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가 여기 오면 나는 기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여기 오면 나는 기쁠 거야. 여기는 대놓고 보니까 I will be glad 라고 나왔죠. 그러면 여기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자리는 will을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come으로 바로 가는 거고요. 비가 오면 현장 체험 학습은 취소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조건에 대한 얘기니까 비가 오면 내일 비가 올 거래요. 내가 비 온다라는 전제 하에서 야, 비 오면 현장 체험 학습 취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해가 뜬다 하는데 내일 비가 오면 현장 체험 학습 취소된다 그러지는 않겠죠. 비가 온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if rains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네가 지금 여기 있다면 난 기쁠 텐데. 자, 말을 잘 보세요. 뭐뭐야, 뭐뭐다 이거는 텐데야.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이제 가정법을 무슨 법이라 하냐면 텐데법이라 그래요. 말 해석이 텐데로 끝나서. 그래서 네가 지금 여기 있다면 나는 기쁠 텐데 조동사도 지금 보니까 would be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게 조동사 과거형이니까 이 자리도 동사 과거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were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If I the exam, I will treat you 합니다.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너를 뭐 대접하겠다, 뭐 치료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해석이 지금 여기 좀 중요한 건 아니라서요. 그러면은 if 자리에 뒤에가 지금 will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조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패스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if I will pass the exam, I would treat you. 그러니까 나는 너를 다룰 텐데라고 얘기했잖아. 방금 내가 텐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답이 패스드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거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것도 1번, 2번 짝이고 3번, 4번 짝이고 5번, 6번 짝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4번까지만 짝이군요. 자, 5번 한번 볼게요. If he is not foolish, 만약 그가 어리석지 않더라면 그는 우리의 말에 동의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현재형이 지금 쓰였잖아요. 그럼 조동사도 현재형을 써야 되니까 will agree,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6번 If I were the president,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어떤 상황들을 다르게 할 텐데, 일들을 다르게 할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과거형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조동사가 과거형 그리고 동사 원형 써야 된다 하는 거, 그런 부분들 잘 눈여겨봐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 쭉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짝은 지어져 있어요. 짝은 지어져 있어가지고요. 1번, 2번 짝, 3번, 4번 짝, 5번, 6번 짝,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3번, 4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if the books translated into English, they can be worse 합니다. 조동사가 지금 can이 나왔죠? 그럼 여기 비동사도 당연히 현재형을 써야 되니까 여기는 어를 지금 해주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if the books 그 다음에 translated into English they would be worse 하니까 여기는 would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과거형을 써줘야 되니까 여기는 were로 체크해주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if you and I true friends we can trust each other. 자, 진정한 친구라면 우리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 현재형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어리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if you and I true friends we could trust 하니까 여기는 과거형 나왔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과거형 비동사를 써줘야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것들도 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가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맛배기로 말씀드렸던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용도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라는 뜻으로 저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형태가 일단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if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 요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이 조동사부터 시작해서 동사 원형으로 들어가는 건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보통 동사의 과거형은 단어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한 개죠. 맞죠? 그럼 여기가 한 단어예요. 조동사는 어차피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시제만 막아주는 거예요. 과거기 때문에 얘는 시제만 막아주는 거거든요.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만 과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한 단어잖아요. 그럼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도 당연히 한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과거 완료를 썼다라고 한다면 had 다음에 과거 분사 들어가니까 최소한 이게 두 단어예요. 맞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쭉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그 콤마 때리고 난 다음에 조동사 과거인 거는 똑같아요. 그 would 대표적으로 하나 넣을게요. 여기가 두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자리도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had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는 have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단어를 여기에다가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학교 스타일대로 하나 말씀드리면 분명히 가정법과 직설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서술형 문제로. 이건 고등학교 가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달고도 나왔고 예전에 서부고도 나왔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간에 3학년 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가정법, 과거와 직설법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요 표현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수진이가 나한테 배고프다 떡볶이 사달래.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근데 난 성격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아유 웃자냐 쌤이 오늘 시간이 없는데 아유 시간만 있으면 떡볶이 좀 사주겠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거는 말을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수진아 돈 없다. 돈 없다. 시간 없다. 시간 없어서 못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대놓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 말 잘 들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사주겠다. 그럼 지금 내가 말했는 거에서 때문에가 나왔죠. 그래서 뭐뭐 때문에 하는 게 나오거나 아니면 시간 없다.
그래서 못 사주겠다.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so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직설법 바꿀 때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꼭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럼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에서 인과관계, 즉 원인을 나타내는 거라면 가장 대표적인 게 because, as, since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결과에 나타내는 단어 대표적인 게 뭐예요? so가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If I had enough time, 내가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나는 니한테 방문할 텐데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한테 방문 못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얘가 과거였죠. 현재로 바뀌어요. 일단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긍정이었잖아요. 얘는 부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포인트 잘 기억하세요. 가정법에서 직설법으로 넘어갈 때는 이거 뭐 이렇게 칠게요. 그러면은 뭐가 반대냐면은 시제가 반대고요. 그 다음에 긍정 부정이 반대예요. 긍정 부정. 그러니까 가정법에서 긍정 표현을 썼으면은 직설법에서는 부정 표현이 나와야 돼요. 이게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정말 이제 동사 갖고 장난치는 게 많이 나오지. 그거를 그러니까 동사 갖고 장난치는 것만 많이 나오지. 나머지 것들은 다 그대로 써도 돼요. 다 그대로. 보세요. had를 지금 don't have로 바꿨죠. 여기도 don't have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시작 자체가 접속사가 없이 시작했잖아요. 접속사가 없이 시작했다는 얘기는 중간에 접속사인 so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밑에 거는 뭐예요? 접속사가 먼저 들어갔죠.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so가 앞으로 빠지면 뭐가 된다 그랬어? 이유 나타내면 because가 된다 그랬죠. 근데 because 대신에 여기 as가 여기 쓰였단 말이야. 그래서 as I don't have enough time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설법을 바꿔주는 건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거 둘 다 나옵니다. 둘 다. 그럼 재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렇게 예문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걸 두 개를 쓰라라고 얘기하겠죠. 뭐 접속사 뭐를 이용할 것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일 경우에 비동사는 그럼 어떻게 쓰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우리 문법 규칙에 따르면은 가정법일 경우에 한해가지고 비동사는 월만 씁니다.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월만 쓰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구어에서는 1, 3인칭에 was를 쓰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죠. 구어체는 뭐예요? 그냥 말로 전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말로 전해지는 대화에는 문법 규칙이 적용되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승환아, 수진아, 너 오늘 밥 먹었니? 근데 그럼 문법적 규칙으로 뭐렇게 해야 돼요? 네, 저는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수진이가 이래요. 수진아, 너 밥 먹었니? 그러니까 쌤은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문법 규칙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화에서 그냥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안 맞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영어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갈 때는 이게 이제 그냥 대화적으로 갈 때는 여기에다가 was를 쓰기도 한다라고 얘기하고 무조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학교 시험이 어떤 식으로 설명해 주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그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비동사 were를 쓰긴 하지만은 구어체에서는 인삼인칭에는 was를 쓰기도 하더라. 그런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주어진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의 문장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결국 뭐예요? 이놈하고만 어떻게 고치면 되거든요. 맞죠? 근데 지금 as로 시작했으니까 내가 그녀의 이메일 어드레스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이메일을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은 내가 만약 이메일을 안다면 이메일 주소를 안다면 나는 이메일을 쓸 텐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일단 부정문 don't가 나왔으니까 얘 일단 빠져야 돼요. 그 다음 얘가 지금 현재형이죠. 그럼 얘를 과거형으로 바꿔야 돼요. 뭡니까? 옳지, you. 됐죠? 그럼 여기도 부정문이니까 일단 not 빠져야 돼요. 맞죠? 그 다음 can이 현재형이죠.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could. right는 그대로. 됐습니까? 자, 한 번 더 두 번째 가볼게요. 제이는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그녀는 많은 케이크를 먹을 거래요. 소를 앞으로 빼면 뭐예요? 제인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 제인은 많은 케이크를 먹을 거래요. 근데 만약에 제인이 배가 고프지 않다면 자, 일단 긍정문 나왔죠? 그럼 not이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비동사니까 뭐가 돼야 돼요? 가정법이니까 were 되든지 구어체에서는 was가 되든지 이래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써요? not을 쓰면 돼요. 물론 줄여갖고 wasn't 해도 상관이 없고요. weren't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will it가 들어갔잖아요. 저기서 긍정문이니까 여기 not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will의 현재형은 will의 과거형은 would니까 would, not, it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줄여가 wouldn't 해도 상관이 없고요. 보통 가정법에서는 이게 좀 줄여서 쓰진 않습니다. not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판 더 가볼게요. 되는 데까지 가봅시다. 3번. As she is sick or weak. 그녀가 약하기 때문에 그녀는 그 상자를 옮길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동사에만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동사만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물기 때문에 안 쓸게요. 자, is가 일단 not이 없죠? 그럼 여기 not이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얘가 지금 현재형이죠? 그럼 얘를 과거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was나 were로 바꿔야 돼요. 그럼 weren't 아니면은 뭐 was not, 뭐 wasn't 뭐 이렇게 되겠죠. 다음 can't가 들어갔어요. can이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얘만 지금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 부정문 나왔으니까 여기는 부정문 빼야 되겠죠. 그러면 can인데 과거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can을 뭘로 해야 돼요? 그렇죠. could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방금 설명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은 전혀 무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B번. 관로안의 접속사를 이용하여 직설법 문장으로 바꾸어 쓰래요. 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관로에 근데 so가 나와 있죠? 그럼 so가 우리 봤던 거에서 중간에 있었잖아요. 그죠? 자, the weather were fine. If the weather were fine, 날씨가 좋다면 그 현장 학습은 취소되지 않을 텐데. 근데 날씨가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if가 일로 빠진다고 생각하고 so가 이 자리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the weather 그대로 쓸게요. the weather. 그 다음 were 지금 긍정이죠. 맞죠? 그러면 일단 not이 들어가야 되고 얘가 과거형이죠. 3인칭 단수죠. 그럼 is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the weather is not fine. 이렇게 들어가고 The field trip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would not be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would not be에서 여기가 부정 나왔으니까 이거 일단 빠져야 돼요. 맞죠? 그 다음 얘의 현재형이 뭐예요? will이잖아요. 그러면 will be cancell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 더 가볼게요. 이번에 as가 나왔어요. as는 뭐뭐 때문에죠? so 같은 경우는 중간에 들어갔기 여기 so가 빠졌구나. so가 여기 중간에 들어갔어요. as는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빠진다고요. 그러면 제일 앞에다 as 넣을게요. 자, didn't leave예요. 일단 쓰고요. 자, didn't leave니까 일단 didn't 자체는 빠져야 됩니다. 일반 동사는 어차피 긍정이 되면은 don't, doesn't, didn't는 빠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과거형이에요. 그럼 현재형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leave 그대로 써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as I live in 동해. 그 다음에 I 다시 볼게요. could not go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정 나왔으니까 얘 일단 빠져야 되겠죠. 그 다음 could의 현재형이 뭐예요? can이잖아요. 그럼 I can go to the sea easil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 더 가볼게요. 3번. 자, if we didn't teach English very well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규칙이 잘 보일 거예요.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라는 전제가 깔렸을 때 if 자리에 didn't 동사 원형이 나왔으면 직설법 바꿀 때는 그냥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쓰든지 아니면 동사에 s를 붙이든지 그러면 되거든요. 자, 보실게요. as가 들어갔죠? 그럼 as를 제일 앞에 써요. he 그대로입니다. didn't English입니다. 그럼 didn't 얘 빠져요. 맞죠? 그 다음에 teach를 현재형으로 해야 되는데 주어가 지금 he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he teaches English very well 똑같습니다. 그 다음 I 자 couldn't speak이에요. 그럼 부정이니까 여기 나 빠지겠죠. 직설법이니까. 그럼 야의 현재형이 뭐예요? can이잖아요. 그래서 I can speak English. 쉽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나중에 답지 받아가지고 그때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요거 잠깐 좀 끄고 할게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의 개념은 용도가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사용한다.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보여줄 이 수평선이 있는데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현재고요. 여기가 과거예요. 역순으로 갑니다. 여기가 큰 과거입니다. 근데 여기서 큰 과거라고 하는 것은 딱 이제 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1분 전이 과거가 되면 2분 전이 대과거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1년 전이 과거면은 2년 전이 대과거일 수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1년 전인데 1년 1개월 전, 뭐 1년 하루 전, 이거 대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렇다고 치고요. 보통 우리가 현재형 동사를 많이 쓸 때 뭐 씁니까? 비동사로 치면은 MRIs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로 치면은 주어에 따라서 다르긴 하죠. 동사 원형이나 동사의 s나 es를 씁니다. 과거형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동사는 was나 were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일 때는 it이나 그 외에 불규칙이 들어가죠. 그런데 대과거일 때는 어떻게 해요? 비동사라면 had bee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라면 had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불규칙 형태 아니면은 뭐 it가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얘기인데 아까 우리가 가정법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요 상황의 바운더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간 거예요. 맞죠? 이걸 가정법으로 쓰고 이걸 직설법으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바로 요놈과의 관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에 뭐를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라는 요런 표현으로 얘기를 해요. 아까 보세요. 했었다면 했었을 텐데요. 아까 차이 아시겠죠? 아까는 한다면 할 텐데고 이거는 했었다면 했을 텐데요. 야, 그때 있잖아. 내가 마크한테 고백을 했다면 그때 마크가 나를 좋아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 고백을 안 했잖아. 그래서 마크가 그걸 몰라. 아시겠죠? 수진이 웃음소리 들려요. 하면서. 자,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형태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자, 아까 내가 요 개념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세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수동태를 쓰인다면. 그래서 had 더하기 과거 분사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 뒤에 보세요. 과거기 때문에, 여기가 과거 형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동사도 과거 쓰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단어가 한 개가 아니라 두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두 단어의 덩어리가 이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 조동사 같은 경우 그 브릭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조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은 그냥 한다 할 것이다 할지도 모른다 이런 개념인데 조동사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과거 분사가 들어가면은 했다 했을지도 모른다 했어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동사에 생긴 꼬라지가 과거냐 현재냐는 그 말에 대한 힘이 세냐 약하냐의 차이일 뿐이고 실제로 한다와 했다의 차이는 뒤에가 동사 원형이냐 have pp냐에 따라서 결정 지어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잘 기억이 되어야 나중에 고등학교 독해 문제집이나 이런 거 볼 때 해석이 좀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if절에서 과거보다 더 과거인 대과거 시제를 사용한다. 그게 바로 had pp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까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하고는 조금 차이 나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사실 직설법이 있기는 한데 동사 쓰는 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 had pp로 들어가게 된 것은 어떤 식으로 바꾼다? 직설법을 쓰게 되면 동사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되는 건데 요게 내가 예전 학원에서는요 표를 다 주고요 이 표를 다 외우라 그랬었어요. 하도 안 되니까. 근데 나중에 내가 뭐 표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그 붙이라고 얘기는 할게요. 근데 가정법이 직설법으로 바꾸는 요런 연습은 3학년 때까지만 사실은 좀 중요하고요. 고등학교에서 수능 독해에서는 일단 안 중요해요. 수능 독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하고 요 동사 간의 어떤 관계가 맞냐 안 맞냐 그거를 얘기하는 게 많이 나오고 내신에서 서술형 문제 낼 때 조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브릭스2에서는요 가정법 관련해가지고 좀 기초 단계예요. 그 뒤로 넘어가면은 뭐 가정법도 치도 나오고 혼합 가정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without buffer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까지는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요. 자, 보십시다. 보세요. Had been wise would have accepted. 여기에만 포인트 잡는 거예요.
자, had been이에요. if 자리에 얘를 썼죠. 그럼 직설법으로 바꾸게 되면은 일단 여기엔 비동사가 포인트거든요. 그럼 비동사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직설법은 일단 was를 써요. 그리고 이 위에가 not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not을 추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만약 여기가 hadn't been이었다 하면은 not이 여기에 빠지고 그냥 was만 쓰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 뒤에 보세요.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요. would have accepted his offer 하니까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안 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안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굳이 미쳤다고 조동사 would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았다잖아요. 그럼 이때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으로 그냥 바꿔주면 돼요. 만약 여기가 비동사였다면 그냥 비동사의 과거형 부정문을 쓰면 되는 거고요. 긍정문이 됐든 부정문이 됐든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했던 뭐 so나 as는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포인트업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가정법 긍정은 직설법에서 부정이 되고 가정법에서 부정은 직설법에서 긍정이 된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시제 차이 그리고 그 긍정 부정의 차이 그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 should have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어떤 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했어야만 했다가 아니고 했어야만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하지 못해서 유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표현이니까 요거는 그냥 해석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초문제 A번 한번 볼게요. 문제 금방 풀릴 거예요 이거는요. If my car had not broken이죠. had not broken 이래 나왔어요. 그럼 조동사 과거형 써야 되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 뭐예요? had not broken이니까 단어가 일단 두 개, 세 개 넘어가잖아요. not을 빼고 넘어가면 두 단어기 때문에 이 자리도 두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만약 우리가 그 행사에서 만났더라면 would have fallen이죠. 조동사 과거에 두 단어, 앞에도 두 단어. 쉽죠? 자 그다음 3번 he had helped her 그녀를 도왔다면 애는 그녀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없었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두 단어니까 요건 똑같잖아요. 두 단어. 됐죠? 문제풀이 방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If I had talked about it, you wouldn't have misunderstood it. 자, wouldn't 과거형 나왔고요. 두 단어. 됐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논리대로 이제 B번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B번은 여러분들 풀기에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를 먼저 볼게요. C번. 자, My mom was so strict, so I studied hard 합니다. 엄마는 너무나도 엄격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가정법으로 바꾸란 얘기는 반대 얘기니까 엄마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으셨다라면 나는 열심히 공부를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요거 so가 요로 빠졌으니까 얘가 바뀌면서 뭘로 바뀌어요? if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my mom 동일합니다. 동사만 장난치면 된다 그랬죠? 자 was의 바로 앞 시제가 뭐예요? 비동사니까 had been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not이 없죠? 그럼 여기다 not을 집어넣어요. had not been 또는 hadn't been. 그 다음에 so strict 콤마. 그 다음에 so가 앞으로 빠졌으니까 so는 더 필요 없고 I. 그 다음에 조동사가 하고 would.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긍정이니까 여기 not 없죠? 그러면은 would not have studied hard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한 판 더 가볼게요. As he was busy 그가 바빠서 그는 내 생일 파티에 올 수가 없었다. 그러면 그가 안 바빴으면 그는 생일 선물 왔을 텐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여기는 as가 제일 앞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as를 먼저 한번 써볼게요. as를 뭘로 바꿔요? 당연히 if로 바꾸죠. he 안 건드리니까 그대로고요. 자 여기가 직설법이니까 가정법 바꾸면 또 한 시제 앞서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had been busy를 써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not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 not을 집어넣어요. had not been busy 바쁘지 않았더라면 he could 조동사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not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not은 더 이상 여기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come이 여기 남았는데 여기가 두 단어니까 여기도 두 단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come의 과거 분사도 come이니까 have come. 그 다음에 to my birthday party. 그대로. 됐습니까? 한 번 더 가볼게요. Because the question was so hard.
그 질문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 그 질문이 어렵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이런 얘기죠. 자, 요것도 볼게요. 그럼 because가 as랑 같은 뜻이니까 어떻게 해요? if 똑같고요. the question. 나 대문자 쓰겠습니다. 그 다음 was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한 시제 앞서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had been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 not이 없죠? 당연히 여기 not이 들어가야 되겠죠. had not been so hard. 콤마. 그 다음에 I, could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not이 빠져야 되겠죠. 그죠? could not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solve가 저기 두 단어니까 여기도 두 단어라서 have solved. 없는 놈이 튀어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문제 풀 때는요. 자, 한 판 더 가보겠습니다. 4번의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 because가 여기 있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지금 because에서 콤마 들어갔으니까 이 덩어리가 일로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부터 먼저 한번 써볼게요. if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여기 snowed죠. 그럼 과거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had snowed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바꿔야 되니까 had not snowed가 되는 겁니다. had not snowed 됐습니까? 자, 그럼 앞에 걸로 빠지게 되면 we could not climb 합니다. we 똑같고요. 그 다음에 could 똑같고요. not이 여기 있었으니까 not은 빠져요. 그죠? 그 다음에 climb을 이제 어떻게 바꿉니까? have climb으로 바꾸죠. 그 다음에 the mountain 그대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나머지 문제들도 마찬가지 쭉 한번 잘 풀어보시고 마찬가지 뒤에 358, 359페이지도 한번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면 될 거고요. 360페이지에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360페이지 36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I wish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가정법 종류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if로 시작하는 가정법하고 I wish로 시작하는 가정법하고 그 다음에 as if로 얘기하는 가정법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한 번씩은 다 건드리는 것들이에요. 물론 교과서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교과서가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된 교과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있는 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요것도 일단 이 책은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요. 일단 잘 보세요.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서 I wish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좋을 텐데 이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의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주어가 있으면은 이 동사가 과거형일 때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여기에 다음에 이 동사가 과거 완료형일 때 이거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거고요. I wish는 그냥요 좋을 텐데 카든지 좋았을 텐데 카든지 이게 ed가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거든요. 이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좋을 텐데든 좋았을 텐데든 이거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과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운 게 가정법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뭐뭐가 뭐뭐 하면 좋을 텐데고요. 이 자리는 뭐뭐가 뭐뭐 했다면 좋을 텐데요. 아시겠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직설법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직설법과 관련해 가지고도 뭐를 생각해 줘야 되냐면은 잠시만요. 직설법과 관련해 가지고 뭐를 생각해 줘야 되냐면은 하면 좋을 텐데인데 결국은 뭐예요? 뭐 한다는 얘기잖아요. 못해서 유감이다 이런 얘기예요. 못해서 유감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I'm sorry. I'm sorry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요. 이거 두 개로 바꿔요. 어떻게 하느냐? 주어는 동일한데 동사를 어떻게 해요? 얘는 현재 자리를 쓰고요. 여기는 과거형을 써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둘의 차이점에 긍정, 부정은 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네가 나에게 오늘 네가 나의 프로포즈를 받아주면 좋을 텐데 못 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안 받아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안 받아서 나는 유감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직설법 바꾸는 게 간단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결국은 이것도 보세요. 뭐 바꾸면 되는 거예요? 동사에 대한 어떤 시제와 긍정, 부정만 바꿔주면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 360페이지 잠깐 볼게요. 360페이지 내려가서 보면은 보세요. I'm sorry he is a lazy boy. 나는 유감이다. 그가 게으른 소년이라서. 그럼 소망하는 게 뭐예요? 그가 게으르지 않은 소년이라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봅시다. 그랬을 때
그러면 다 똑같아요. 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가정법으로 내려가면 is의 과거형은 were 아니면 was잖아요. 그래서 were 넣을게요. 가정법이니까. 그럼 여기 not 없죠? not 집어넣으면 끝. 줄여서 weren't 하든지. 맞죠? 다음 두 번째. I'm sorry my mom worked a lot. 우리 엄마가 일을 많이 해서 유감이래요. 근데 이게 지금 직설법이 얘가 지금 1위가 나와 있죠. 그럼 가정법은 뭐예요? 그보다 한 시제 더 앞서 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had worked를 해야 돼요. 그런데 not이 없지. not을 넣어야 돼요. 나는 우리 엄마가 일을 많이 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안 왔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얘기예요. 하나 더 가볼게요. 우리 팀이 그 게임에 져서 유감이래요. 로스만 바꾸면 되잖아. 얘가 지금 직설법이야. 그럼 가정법 이거보다 한 시제 앞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had lost인데 not이 없죠? not을 넣어야 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I wish I had a good memory. 나는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못 가져서 유감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번에는 가정법에서 직설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가정법이 과거형이니까 직설법이면 현재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had니까 have가 일단 들어가요. 근데 not이 없잖아. 그럼 여기다 not을 넣어야 되지. 근데 일반 동사야. 그럼 뭐 해야 돼요? don't를 넣어야 되죠. I don't have a good memory. 5번. I wish I had scored a goal at the game. 그 경기에서 골을 기록했다면 좋을 텐데.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스코어가 들어가긴 합니다. 스코어가 일단 포인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not이 없죠? 그럼 not을 넣어야 돼요. 근데 여기가 과거 완료죠? 그럼 과거형으로 가야 돼요. 일반 동사죠? 그럼 뭐 해야 돼요? didn't.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는 게 360쪽과 361쪽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평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숙제들을 싹 다 해놔놓으세요. 지금 오늘 영상 진도 나간 것까지요. 아시겠죠? 미리 문제 푼 사람들은 답 체크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오늘 집에 가서 싹 다 해오셔야 됩니다. 최소한 내일 수업 전까지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